입만 벌리세요. 떠먹여드립니다. 네, 한 입에 삼키는 경제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비즈니스 경제 미디어 바이트 부대표 장민재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금리 이슈, 아니 금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금리가 얼마다,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뉴스에서 친절하게 자주 알려주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금리가 우리의 돈, 여러분들에게 돈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돈 좀 관리해 보겠다, 만져보겠다, 불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리를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장 여러분이 돈을 빌려도, 또 돈을 저축해도, 주식에 투자해도, 부동산을 알아봐도 알아야 되는 모든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 금리.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와중에도 도움이 될 만한 지식,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도대체 뭐길래? 뉴스를 보면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떨어진다, 또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진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금리가 뭐길래 이렇게 사사건건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일단 금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돈을 빌릴 때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을 뜻해요. 은행에 가면 적금 금리가 연 3%다, 예금 금리가 연 2%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내 돈을 맡겨놓으면 그만큼의 이자를 은행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자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충 어느 은행을 가도 비슷한 이자를 주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은행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자율은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여요. 한국은행이 금리의 기준을 정해주면 은행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예금과 대출금리를 조절하는 거죠. 요즘 금리가 오르는 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높이고 있어서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왜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걸까요? 그건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예요. 요즘 물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미국에서는 1년 만에 거의 7%에서 8%가, 우리나라는 3%에서 4%가 올라버렸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도 있고요. 이렇게 물가가 너무 오르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악화가 되고 소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물가를 꼭 잡아야 되겠죠.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히는 걸까요? 물가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올라가고 반대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지면 내려갑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럼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물건을 사려는 사람, 즉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줄이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금리를 올리면 일단 이자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잘 못 받게 돼요. 반대로 저금을 하면 이자를 은행에서 많이 주니까 저축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고 또 창고에 저장을 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소비가 되지 않고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당연히 물가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렇게 금리를 조절해서 시장의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왜 다 떨어질까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금리와 우리의 재테크가 무슨 상관이냐면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살지 말지. 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떨어지는 걸까요? 일단 주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일단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져요. 수익성도 악화되고요. 기업은 일단 개인이랑 좀 다른데요. 사업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다 갖고 있을 수가 없겠죠.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 대출을 받는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같은 돈을 빌리는데 이자는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또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져요. 주식이 좋은 이유가 뭐죠? 네, 조금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많이 줍니다. 위험도 거의 없는 데다가 이자까지 많이 주니까 사람들은 굳이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어떻죠? 네, 비싸죠. 몇 억에서 수십억까지 합니다. 이런 돈을 현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금리가 낮을 때는 이런 대출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어요. 돈을 워낙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그걸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 그냥 이득인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떨까요? 일단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이 똑같이 올라도 금리가 낮을 때보다 금리가 높을 때가 더 손해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가격이 보통 떨어지는 편이에요. 실제로 요즘 보면
미국 주식이건 한국 주식이건 간에 엄청나게 힘들죠. 치솟던 부동산 가격도 주춤하고 있고요. 또 대출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도 크고요. 이런 상황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되냐고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겠죠. 물가가 그만 오르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요즘 다들 주식도 떨어지고 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얼른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경제도 좀 정상화가 돼서 물가가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시 쭉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경제에 관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 있는 한입경제상식사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